루루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꾸친구 루루비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나름 새롭다면 새로운 걸 할 텐데 정리 2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쉽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목차가 있어야겠죠. 그래도 정리 목차가 마테를 말 것이다. 거의 다 말아놨고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말 수 있는 딱 요 정도 남겨와서 마테를 말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봉투 모으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봉투만 모아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라서 엽서답구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네, 쉽게 생각하면 오늘의 컨텐츠는 수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군말 없이 마테를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스포 아닌 스포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타워 하울 영상 올라갈 게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갈 거고, 이거는 부일패, 그 다음 다따따에서 샀던 마테인데 색감별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뭐 크리스마스 마테나 뭐 이런 건 다 말았어요. 제가 이번에 띵으로 스티커를 좀 많이 사가지고 마테 말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말아봅시다. 여러분은 마테 말 때 어떻게 마시는지, 그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마테를 쭉 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줄 말 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한 줄, 그 다음 한 줄. 색감에 나름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테에 저는 감아놓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칸씩 비어있는 마테에 감개가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예전에 마테 감는 영상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디테일하게 말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마테이고, 마테가 맑게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말고 있어요. 요거는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제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히 닷닷닷에서 띵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닷닷닷 가가지고 한 2시간 쇼핑하고 일찍 나와서 마테만 한 10만 원어치 했거든요. 키스컷이랑. 근데 이제 2명의 친구는 서울 친구고 저는 혼자 지방이니까 제 거를 말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친구가 저 마테 마는 걸 보더니 언니 마테 왜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 말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하나 말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대충 말고 친구들은 그냥 이제 원래 하던 방법 있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요렇게 많은 거, 요렇게 말면 조금 더 이 칸에 맞추는 게 세심하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아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짜 속도를 비교해보니 제가 다른 친구보다 훨씬 마테를 빨리 감더라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든 하면 는다고. 저 페어 갔다 올 때마다, 그리고 저는 마테 띵 받아도 제가 따로 또 감거든요. 제가 나름대로의 그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한 2년 유튜브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마테를 말다 보니까 실력이 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든 하면 는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약간 잔잔한 무드로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부터가 이미 신나버렸어. 근데 이런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영상은 은근히 생각보다 반응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썸네일도 이번에 썸네일 좀 마음에 드는데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이번 영상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썸네일도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나? 라고 생각하는 건 또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유행에 조금 민감해야 되는, 특히 무구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진짜 쉽지 않아. 저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할미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단다. 그래서 닭구 인친들 같은 것도 친해지면 기본 10살 이렇다니까요, 차이가. 제가 30대니까 20대 초반 친구들 만나면 막 10살. 진짜 이제 막 20살 된 이런 친구들은 막 이모야, 이모. 언제 내가 그런 나이가 됐나 싶습니다, 정말. 가위는 요거 쓰겠습니다. 언젠가 샀던 것 같은데 다이소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위가 진짜 헐렁헐렁하긴 하거든요. 근데 절삭력이 진짜 좋고 굉장히 뭐 끈적끈적한 걸 많이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끈덕임이 덜 남는 가위입니다. 만족스러워요. 다음 또 비슷한 무드로 말아줄게요. 아직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친근한 이모 같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 언니 같아요 라고 많이 해주시고 언니 내지 또래 라고 많이 해주시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모 없었다. 가끔 라방이나 이런 거 하면 진짜 막 중학생 가끔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생 뭐 돼도 15살? 그러면 제가 30이라고만 해도 15살 차이잖아요. 미쳐버려 진짜. 이 이모 스티커 많지? 그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잠깐 영상 멈췄다가 다시 재생해서 말고 있거든요. 10초 전에 말하려던 걸 까먹었어. 내가 이런다니까. 일부러 마테를 영상에서 말면 많이 못 말더라고요. 하나 많은데 몇 분 걸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약간 지겨워할 것 같아서 제가 최소한의 이 한 줄 채울 것만 가지고 왔는데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같은 화면을 보는 게 지루하실까봐 그게 걱정이 좀 돼요. 그리고 혹시 조용히 마테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목소리 톤을 차분하게 했고 한 20초 정도 말없이 마테를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ASMR.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 ASMR과 수다. 아 예쁘다.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 닭구 책상 그런 한정으로 정리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바인더 스티커첩도 안 만들면서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티커첩 이런 걸 막 그런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상과 그 주변을 좀 정리한다고 하죠. 책상에 뭐 쓰던 스티커, 모조지 자르고 남은 쪼가리들 막 이런 것들 있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닦고 하거나 촬영하기 전에 언제나 책상을 대충 쓱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모조지 남은 쪼가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로 막 정리를 해주고 그런 정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바인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수다 떨고 하면 진짜 행복해. 제가 고양이도 있고 또 친구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랑 고양이랑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만족스러워요. 같이 사는 친구랑 막 서로의 영역을 막 딱히 침범하지도 않고 적당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월세도 세이브하면서 막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같이 사니까 저 혼자 조용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고양이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고양이가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거나 쉬고 싶거나 낮잠을 자고 싶을 때 고양이들은 그 시간을 방해를 합니다. 막 꽝꽝 울어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에도 하는 거 없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방에서 이 다꾸아는 제가 방에 있거든요. 방에서 문 닫고 내가 좋아하는 거 들으면서 조용히 이 스티커를 정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막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잖아.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다꾸 뭐 쓰지? 이렇게 많은 귀요미들 중에서 어떤 귀요미를 골랐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사실 다꾸 할 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을 더욱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가끔 이제 같이 사는 친구가 혼밥 안 되는 그런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메뉴 여러 개 시켜 먹고 싶은데 그런데 점심에 나도 가보고 싶고 너를 데려가야 그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네가 2시, 1시까지 자버리면 나는 밥을 맨날 대충 먹을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러면서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삶이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테 똥똥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 너무 좋아. 새 신상 마테를 말 때, 그리고 신상 마테들이 그 미터가 비슷할 때, 뭐 7대 10, 뭐 이렇게만 모여 있는 이 두께도 비슷한 마테를 말 때 통통해지는 두께가 같거든요. 이 같은 두께로 통통해지는데 이거를 보면 너무 이건 마저 귀여워. 그리고 와 마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세요 루루비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약간 저는 그런 집착? 광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번 마테를 말기를 시작을 하면 저는 한 줄은 다 말아야 돼요. 졸려도 한 번 시작하면. 그리고 다꾸도 진짜 피곤하고 급하거나 막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한 번 시작하면 다 끝내야 돼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티커첩 정리도 있잖아요. 사실 마음 같아가지고는 종류별로 다시 정리하고 싶거든요. 지금 데코 스티커 2권, 그다음에 일반 실 스티커 바인더 하나 결국 늘려가지고 총 4권이 됐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섞여 있는 거여가지고 그것도 막 정리하고 싶고 막 이런데 한 번 시작하면 끝을 안 내요, 제가. 그래서 시작을 안 하는 거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저 뒤늦게 말차 초코 유행 타가지고 이제서 빠져가지고 색감 너무 예뻐. 뭔가 나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다 보면 두꺼워져서 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휘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말면 밑에는 뜨고 밑에는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치마 형식으로 나중에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마테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받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받쳐서 하고 뒤로 돌려서 또 이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테를 계속 말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마치 굳은 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기타 많이 치신 분들 손바닥에 굳은 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으로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저도 말기 힘들어하는 마테가 그 뒤에 이영지라고 그래야 되나? 스티커 붙어 있는 마테 같은 거 아시죠? 이런 거 그냥 통으로 냅두기는 하는데 통으로 냅두니까 역시 잘 안 쓰이더라고요. 저거를 어떻게 말아놔야 현명한지. 그렇다고 스티커 하나하나 떼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접착력이 약간 쉐시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버리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는데 너무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대충 혼자 말 때는 대충 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반듯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거 저 방법 좋은데? 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 함부로 따라 하셨다가 이게 점점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마태에 감게 고수가 된 건지 그냥 이렇게 말아도 나름 반듯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밀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용수철처럼 밀리는 거. 그렇게 되니까 마태를 마태 마는 게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 뭐 이러신 분들 말고 지잖아 닫고 생초보다. 근데 저 방법 좀 편해 보이는데 저렇게 말아볼까? 절대 저 따라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예쁘게 말리지 않고 이게 이렇게 접히거나 막 이래서 이렇게 접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냥 제 마태 많은 걸 구경하지 마시고 그냥 제 수다에 귀 기울여주세요. 듣는 라디오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 긴 시간 얘기했는데 4개밖에 못 말았거든요. 다음은 약간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구도를 한번 바꿔볼까 봐요. 일단 다 감았습니다. 4번째 거. 짠, 구도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떨리네. 자, 이 상태로 요렇게 말아볼게요. 어때요? 뭔가 장난감 이런 거 하우라고 그런 유튜버 같나요? 네,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다 떠는 영상이다 보니까 차라리 제 몸이라도 나오고 시점이라도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지 않을까 하는. 옆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 새벽에 무슨 난리인지 진짜 처음 보는 구도다. 저의 그 방의 이 뒷면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젠가 소개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방은요, 여러분, 제 다꾸방만 있는 게 아니고 놀이방이라고 칭하는데요. 제 다이어리 꾸미는 곳, 그다음에 제 다꾸존이 있고 같이 사는 친구의 책상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막 다꾸도 하고 얘는 또 독서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 존이 있고 또 옆에 만화책 존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은 아니지만 제가 촬영할 때 항상 친구가 배려를 해줘서 제 방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약간 이 구도가 불안한 게 지금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보이거든요? 막 이런데?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게 포착돼가지고 무릎이 방에서 이런 거 포착이 돼. 논란. 그럴까봐 두려워. 진짜 유튜버 된 것 같고 신기하다. 보통은 책상만 보여드리니까 요런 구도를 안 보여드리잖아요. 잘. 종종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걸요? 그리고 마태 감다가 진짜 귀찮을 때는 요렇게 감습니다. 요렇게. 근데 이렇게 많은 것보다 더욱 더 마태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것도 잘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결코 따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나는 마태가 안 예쁘게 감겨도 그래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근데 속도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다가 중간에 한번 꾹 눌러줘야 돼요. 이게 뜨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영상까지 해서 정리가 2개가 올라가잖아요. 평소에 보여드렸던 바인더 정리 영상, 그다음에 요거 약간 도전이라면 도전인 요 영상도 올라가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재미있으신가요, 여러분? 볼거리는 바인더 정리가 많은 것 같고 신박한 건 이게 신박하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영상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씹힙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씹힌 게 여기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이 화면이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살짝 빛 반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씹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상관없어. 한 사람 당 하나에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빠라빠빠. 자, 이렇게 5번째까지 말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돌려서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요만큼 좀 오히려 더 짧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돌려서 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면 이렇게는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렇게는 안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뒤에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민망하다. 지금 또 새로운 거 할 때마다 고질병. 이게 맞아? 거의 원맨쇼예요. 지금 원맨쇼. 지금 감고 있는 거는 웨이투 패치 작가님의 요거 별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건데 제가 그 뭐죠? 유튜버 따라하기 이 딸기 그 말차 초코를 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요거랑 써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겹쳐서 요즘에 제가 마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빛 반사가 심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어두운 색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초점이 좀 잡히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잖아. 저 요즘에 꽂힌 간식이 있는데 다시 계절이 추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팝콘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그냥 시중에 완성돼서 이렇게 파는 팝콘이 아니고 그거를 좋아해요. 그 뭐시야.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되는 진짜 옥수수 알갱이로 들어있는 그거 있죠. 그래서 그 오리지널 아무것도 안 나는 맛을 사가지고 그 3분 돌린 다음에 맛소금이랑 후추를 뿌려 먹으면 짭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게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요즘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잖아요?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화장실을 진짜 많이 가요. 깜짝 놀랐어. 제가 요즘에 먹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패턴이 살짝 미국식으로 제가 바뀌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5시 정도에 한 끼를 먹고 4, 5시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한 10시? 10시, 11시쯤?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걸 먹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그 팝콘 한 봉지가 꽤 커요.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엄청 큰 사이즈거든요. 요만한 거. 근데 또 그런 과자도 밥이랑은 다르게 다 먹어야 돼. 남김없이. 과자가 서운해하니까. 뱃속으로 넣어줘야 돼가지고 그걸 다 한 개를 다 먹는데 조금 먹다가 그런 군것질류, 팝콘류 나름 구황작물이죠. 그 옥수수니까 그런 거 한 번에 먹으니까 이게 여기에 막 작용이 이렇게 되던 게 막 이렇게 되면서 진짜 미친 듯이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군것질 했지만 화장실을 많이 가서 살이 안 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합니다. 팝콘 맛있어.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설탕이랑? 마테 뗄 때 이렇게 쭉쭉 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 마테, 그러니까 그 질이 좋은 마테에서만 나는 이런 소리 있죠. 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저 요즘에는 마테를 띵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띵을 하지 않는 거는 이제 그런 거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통으로 특히 이렇게 10리터 같은 느낌인 거 사면 다 언제 쓸까? 이런 생각 사실 저도 하거든요.
혹시 이런 통마테 사셔가지고 이거 10m짜리나 7m짜리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쓰신 분 있는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없거든요. 워낙 마테가 많기도 한데 마테를 많이 쓰는 편은 또 아니어가지고 마테를 하나 다 써본 적은 없는데 혹시 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코마메링고 요렇게 제품 두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면 마테 감기는 끝입니다. 사실 그 타오바오에서 산 것도 말려고 했는데 그거는 심지어 패턴이 두 개짜리예요. 그래서 자르면서 마테를 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제 영상 보다가 너무 졸림 이슈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매력있다. 진짜 유튜버 된 것 같고 뭐 그렇당. 혼자서 유튜버 놀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모습을 보고 그 카메라 전면부로 찍고 있거든요. 보통은 후면부 촬영을 해서 이제 제가 촬영하고 보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진짜 크리에이터가 된 느낌이야. 신기하다. 다꾸 말고 그런 그 이외의 영상 같은 거는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울이라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거랑 조금 다르게 덜 지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카메라 구도를 조금씩 다양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구도가 가능한 건 제가 봤을 때 제 책상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넓은 책상을 산 건 아니고 이제 책상 데스크 투어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식탁이었어요. 원래 4인용 식탁. 끝에는 네모나고 여기 이렇게 네모나고 여긴 동그란 거. 그냥 전형적인 식탁 아시죠? 그거인데 그거를 제가 살짝 판을 깔아가지고 동그란데 판 이렇게 깔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상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막 서랍도 쌓여 있고 옆에 막 이렇게도 하는데 책상 같은 거 찾고 계시는 분들 이 하얀 식탁 괜찮아요. 물론 이제 서랍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책장이랑 이런 게 사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건 다 다이소에서 통용이 가능하니까요. 책상도 은근 비싼 거 많잖아요. 근데 식탁 깨끗하고 좋은 거 중고 같은 걸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중고예요, 여러분. 아는 예전에 다녔던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이사 가시면서 이거 안 쓰는데 주겠다 해가지고 조금 싸게 받아온 거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보이시려나? 이게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모기향이야. 놀라움. 지금 뭐 카메라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팝콘 얘기했잖아요. 그 팝콘 오늘 낮에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배에서 계속 꾸룩꾸룩꾸룩 꼭꼭 이렇게 소화되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가 아직까지다. 지금 새벽 한 3시거든요. 9시쯤 먹었는데 아직까지 소리가 납니다. 위가 제가 조금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화되는 속도도 느린가? 뭐 그런가 봐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거 중간에 말아왔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말아왔고 마지막은 코마메링고에 이거 책장에 만화책 끼워져 있는 마테거든요, 여러분. 요거 할게요. 저 MBTI N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화장까지 화장하는 컨텐츠까지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파워 N에게 이런 상황 못 참지. 이렇게 애매하게 딱 요만큼 남으면 왠지 아쉬워. 그래서 가끔은 여기에 하나 더 말아주거든요. 반만 걸쳐도 되니까
이 마테가 말아진 형태만 고정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남았을 때 저는 마테 말게 많다 싶으면 요 위에 한 칸 더 말고 이 끝에 말았을 때 남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서 길이를 여기로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나름 꼼수? 왜냐면 이제 서랍이 이것보다는 살짝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곤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마트에 저 말아놓은 거 쓸 때 그래서 한 1cm 더 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왠지 당첨된 기분이라 약간 기분 좋은 느낌 아세요? 이거 하고 빨리 가위질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마트에 많은 것보다 가위질 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마트에 8개 많은데 40분? 더 걸렸나?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어요. 체감은 한 1시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어 한번 갔다 와서 진짜 이 마트에 저 한 30개, 40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한 저녁 먹고 바로 8시 막 이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뭐 4시 막 이렇게도 말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막 쥐나고 어깨랑 등 이런 데 뻐근해가지고 다음날 근육통 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미련한 게 안 하면 되잖아.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왕 말 거면 싹 다 한 번에 말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8개 남겨놓은 것도 거의 한 달째 남겨놓거든요. 다른 거는 갔다 와서 일주일도 안 되는 때 다 말았어요, 제가. 근데 이거 이렇게 남겨놓는 게 얼마나 죄스럽게 느껴지던지. 그래서 그냥 말아버려? 말고 그냥 다른 컨텐츠 해?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참아냈다. 그리고 요렇게 거꾸로 말잖아요. 여러분 마테 말다 보면 끝에는 요렇게 자꾸 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테 많이 말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 때 좋은 마테와 좋지 않은 마테가 선별이 됩니다. 좋은 마테는 이렇게 말면 이 마테 다 말고 남은 끝 선들 있죠. 요런 게 계속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손에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위쪽에는 요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끝선이 반대 방향으로 돼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벗겨내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근데 좋은 마테는 이렇게 지금 보시죠. 이렇게 말아도 들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살짝 접착력이 안 좋거나 퀄리티가 낮은 마테들은 이렇게 여기에 손을 잡고 말면 이게 다 헐렁헐렁헐렁헐렁하게 뜯어져가지고 막 너덜너덜링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근데 다행히 오늘 제가 감은 마테는 전부 다 퀄리티가 좋은 마테였다. 심지도 전부 다 갈색이었다. 하얀색 심지 저도 사기는 하는데 이제 의식을 안 하고 사죠. 사실 살 때 와 예쁘다 하고 사는데 마테 감을 때 이거 이거 심각한데 하면 흰색이에요. 근데 왜 흰색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제조사가 다른 건지 뭐 아니면 뭐 이제 키스컷 같은 건 중국에서 거의 다 시키시고 막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흰 심지도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쁨의 순간. 거의 마라톤 끝을 달리는 기분이다.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촥, 결승선처럼. 촤! 붙였습니다, 다. 다 했다. 너무 뿌듯해요. 보이세요? 짜잔. 마테. 그래서 이거 하나 다 말아줬고, 그 다음에는, 요거 보여드렸던 거, 요거를 잘라야 되는데, 제가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도안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1대1로 보여서 저의 좀 촐싹거림이 좀 잘 보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창피하긴 한데 재밌으셨죠, 여러분? 다시 바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 화면이 또 갑자기 어색해 보이네요.
아무튼 요것들을 한번 잘라볼게요. 대략 20개 좀 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르면서 수다를 떨어봅시다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꼭 하리라. 왜냐면 제가 이 봉투 모으는 걸 해서 봉투를 몇 년 동안 모아놨는데 선물 보내고 막 이럴 때도 물론 쓰지만 그게 한정적이고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에 엽서 다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이즈가 딱이에요. 큼직큼직하니까 요거 해가지고 엽서 보통 뭐 윅스에 한다고 쳐도 요만한 다이어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 글씨 이런 것도 탐나지만 지금은 인물만 잘라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봉투가 2개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자를 필요 없는 게 엽서 닦고 할 때 보통 이 테두리랑 이런 데는 잘라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모양대로 자를 테지만 그래도 또 닦고 할 때는 또 잘라서 뭔가 또 제 그 멋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위질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말하면서 가위질 하려니까 엄청 긴장되네요. 마테 감을 때랑은 좀 다르게 이거 자를 때는 말이 좀 없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딱 완전 엽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짠! 이거 다이소에서 샀던 스티커 통인데요. 제가 인물 엽서 바인더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클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모양군 작가님. 여기도 이거 큰 것만 자를 거예요. 작은 거는 과감히 버린다. 잘랐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인물을 다 이렇게 잘라주지만 이 종이 봉투 겉에 인물이랑 같이 쓰인 색감 있잖아요. 이 색감을 배경이라든지 주 색깔로 잡고 다꾸를 하시면 망칠 확률이 조금 적거든요. 나름의 꿀팁. 이거는 아까 거보다 살짝 선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히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엽서 닦고 할 때 라인이 스티커랑 다르게 완전 바짝 잘려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배경지도 많이 붙이고 섞어 붙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이 남아있으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바짝 잘라주면 좀 더 세심히 잘라야 돼요. 아시죠? 이거는 진짜 한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왜냐면 이 봉투는 닦고 초반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 수억 권 사업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2년 동안 열심히 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나눠줄 때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꽤 많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냥 모아놓기만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짜잔. 그 다음에 모루 상점 제품인데 이것도 여기 잘라줄게요. 이런 것도 쓰고 싶은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잘라주자. 이 2개는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봉투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 자른 것 가지고 닦고 하는 것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엽서 닦고 같은 거 자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엽서 닦고식의 스타일은 대중적이지 않아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은 거는 웬만하면 촬영을 안 하고 저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혼자 하냐? 그런 것도 그냥 보여줘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댓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르기 너무 어렵다.
어쩔 수 없이 테두리를 조금 남겨가지고 잘라줍니다. 이 픽셀 따라서 하나하나 잘랐다가는 진짜 아침에 해 뜨는 거 봐야 돼. 이미 5시 반이거든요, 아침. 또 고민인 거. 나름 ASMR과 그런 게 섞인 거잖아요. 정리 영상이. 보통 영상에는 대부분 BGM을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마태 많은 소리라든지 가위로 종이를 오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텐데 BGM을 넣어야 하는지 이거 사실 고민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고민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말해야 되니까 제 입이 누가 제발 말려줘 같은 느낌으로 별별 TMI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잘한 일이야, 잘한 일. 그 다음에 대박이죠. 이거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 요렇게만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또 인물 말고 모조지라든지 배경지가 될 만한 거 있죠. 그런 거는 따로 자르려고 냅뒀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잘라줄 건데 이런 엽서 다구에 배경으로 쓰일 만한 거 잘라왔거든요. 여기에 합류시켜서 그쪽에 자르고요. 이게 선이 엄청 정교해서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배경인지 구분이 잘 안 가네. 보세요. 팔이 이렇게까지 있는 건가? 머리카락도 이 머리카락인지 그냥 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엽서 닦아도 조금 깔끔한 게 좋거든요, 여러분. 너무 선 따라서 다 잘라버리면 안 예쁘기 때문에 과감히 여기도 자른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 작가님, 요거는 요거랑 요거까지 같이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가위질을 하지만 가위질을 하는 것 자체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인스라고 하나요? 인물 스티커 말고 옛날에 인스 해가지고 그런 거는 실제로 잘랐어야 됐거든요. 빈티지 같은 거 아직도 펜마텐 같은 거 사면 잘라야 하는 그게 꽤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미쳤어. 그리고 펜마텐은 그게 투명이잖아요. 근데 투명해 보이지 않게 이제 하얀색 라벨지에다가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자르는데 펜마텐의 특징은 뭐랄까? 굉장히 그림이 정교합니다. 선이 많은 진짜 일러스트 같은 느낌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나뭇잎도 그냥 이렇게 뭉탱이로 띠용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다 자르신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딜까요? 진짜 옛날 그거 같은데 이거 4개도 쓸려나? 일단 자르겠습니다. 일단 그림 4개를 전부 다 따로 잘라줄게요. 옆에 이런 거 모른 척 해주시기. 이렇게 잘랐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하나씩 잘라.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르다가 영 아닌데 해서 안 자르고 싶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안 자르고 싶은 건 안 자르겠습니다. 그냥 자를까 그래도? 왜냐면 이 접힌 게 안 예뻐. 패스. 이제 저도 취향이랄 게 있으니까 내가 잘라놔도 안 쓰겠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톤인 색깔들은 엽서 닦고 하기 은근히 어렵거든요. 제가 좀 깊이 하기는 하는데 특히 이렇게 분홍색, 그 다음에
하늘색인데 라인만 진한 거 아시죠? 요거랑 비슷한 느낌. 그런 것도 제가 정말 쓰기 어려워요. 차라리 컬러풀하거나 색감이 딱 정해져 있는 거면 쓰기가 쉬운데 이런 건 어려워서 예쁘지만 감히 도전을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날개는 애매하게 잘려 있으니까 그냥 잘라버릴게요. 가위질을 하는 게 이번엔 약간 어려운 거여가지고 한마디도 없이 진짜 집중해서 잘랐다. 제가 그래도 가위질 너무 대충 하는데 너무 못하는데 이런 소리는 조금 덜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가위질하고 있거든요. 느껴지시려나? 이거는 또 살짝 흰색이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투박한 느낌으로 닦고해주면 좀 예쁘겠다 싶거든요. 이 테두리를 제가 아예 깔끔하게 자르기도 하지만 일부러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투박하게 자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런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결코 자르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닦고에도 다 느낌과 무드가 있는 거예요. 목 잘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목 잘리잖아? 그러면 스티커지만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리 사이즈를 생각해서 요 정도는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씁니다. 이것도 사실 크긴 한데 나중에 쓸 때 어떻게 제가 잘 처리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 진짜 어려워. 예쁘지만 어려워. 이런 거는 어떻게 닦고를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갬성 닦고처럼 해야 되나? 감이 도저히 안 잡혀요. 이거는 비슷한 게 조금 있으니까 제가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겨울 모드거든요, 얘네들 지금.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소리를 달리하기 위해서 가위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리밍데이 작가님의 요거 잘라줄게요. 이거는 5개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잘라서 넣어줄 겁니다. 이런 흑백 그림 같은 경우는 테두리를 살려주는 게 훨씬 예쁘기 때문에 테두리를 살려가지고 대충 자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를 필요가 없는 게 엽서 닦고 할 때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컨셉대로 어차피 다시 자르거든요, 이것들을. 그래서 엄청나게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제이하우스. 요거는 뭘 잘라줄까요? 많은데 다는 말고 근데 제가 잘 쓸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잘 안 쓸 것 같아요. 일단 패스. 어때요? 이렇게 잘 쓸 것과 쓰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여성의 모습 멋있나요? 이거는 이 사과까지 잘라줄까? 너무 예쁜데? 딱 그죠? 이렇게라도 남겨놔야겠다.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잘릴 테지만 이런 거 남겨놓으면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써주면 예쁘구나가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김모양권 작가님은 이 커브가 너무 예뻐. 그게 문제야. 나를 홀려버려. 김모양권 작가님은 지분이 많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나 엽서처럼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왠지 제가 이거 다 잘라서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위가 좀 바뀌었는데 가위질하는 소리가 달라졌나요? 마이크의 소리가 다 잘 담길지 모르겠네. 시끄러운 가위질 소리, 그다음에 종이 막 탁탁 하는 소리 막 이런 게 섞여가지고 오히려 소리가 안 좋은 건 아닐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구리밍데이.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안 버릴 때 응? 왜 안 버리지 저걸? 하셨을 수 있지만서도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페어 많이 특히 다니시잖아요. 그러신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엽서 닦고도 안 하고 다이어리도 작은데요? 라고 하지만 잘라놓으면 다 쓸모가 있는 법이에요. 아깝잖아 이런 거. 우리 닦고 막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자고요. 지금이야 안 쓰는 덤 스티커 버리고 이러지만 그때는 그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죠? 뭔가 컬러링북 같아서 색칠하고 싶다. 구리밍데이 작가님 컬러링북 내셨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직접 색칠하신 샘플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본 이후로 컬러링북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 나 같은 똥손은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아주 고퀄리티를 봐버렸기 때문에 제가 하면 눈에 안 찰 거예요. 자, 일단 중간 정산 중간에 한 거에 넣습니다. 다 너무 예쁘잖아.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괜찮죠? 안 들어갈 만한 게 몇 개 있는데? 장화. 장화 따로 이렇게 하면 또 고어갔겠지? 버립니다. (1차) 그 다음에 이번 닷닷닷 말고 저번 닷닷닷에서 이거 받은 건데 이거 그 요즘에 유행하는 우표 펀칭기 있잖아요. 그걸 쓰고 싶은데 저는 우표 펀칭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게 시범을 대충 보여드리면 수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직구로 산 걸로 직접 저는 찍어주는 겁니다. 짜잔. 셀프 우표 완성.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들겠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키티모찌 제품입니다. 이것도 안 쓸 법하긴 한데 이거 제가 쓸 것 같아서 초록색만 하나 잘라볼게요. 안 쓰는 건 확실히 버려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테두리가 약간 두꺼운 그림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 붙여서 여분을 남기지 않고 잘라주겠습니다. 1년치 가위질 할 거 오늘 다 한다. 약간 이 발이 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약간 그거 같다. 옛날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나는 인형 그게 있는데 이제 종이 인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 입히기인데 종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가져와. 이렇게 접어서 입히는 거 있거든요. 옷을 얹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나네요. 특히 이 그림체가 뭔지 아시려나요? 그때 당시에 나름 최첨단 인형이었다고요. 종이 인형은. 그래서 그거 모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지고 노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즘 나름 그거 구하려면 찐 고전템이라서 진짜 구하기 어려울걸요? 짠! 그 다음에 요거
자르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남은 게 좀 있는데 그것을 자고 일어나서 마저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자르고 이제 자고 올게요. 또 이 글자도 쓸 것 같으니까 글자도 잘 잘라줍니다. 저도 한때 이런 필기체 쓰고 싶어가지고 연습한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한글 글씨체도 안 예쁘잖아요. 영어 글씨체도 안 예쁘더라고요. 그냥 글씨체가 안 예쁘면 다 어느 나라 글자를 써도 안 예쁜가 봐. 일본어를 써도 한자를 써도 아랍어를 써도 안 예쁘더라 하는 루루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꽤나 디테일하게 잘라야 되네. 무디거든요. 저번 서일페인가? 약간 큰 페어에서 샀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무디 작가님 말고 무디라는 아예 다른 작가님이 계세요. 그 작가님입니다. 근데 그림체가 굉장히 예뻐요. 요거는 얇게 흰색 선을 이렇게 얇게 최대한 남겨놓습니다. 무채색 제가 닦고 하기 어려워하지만 이런 무채색은 괜찮아요. 오히려 닦고 하기가 예쁩니다. 아무래도 스티커 봉투다 보니까 색감들이 진하지 않고 연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는 게 색깔이 연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묘한 색깔의 속지들 있죠. 배경으로 써주려고 산 오묘한 색깔의 속지들. 그런 속지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날개 진짜 하드코어예요. 와 진짜 열중했다. 요렇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일어나서 잘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는 바로 다음일 테지만 잠깐 자고 올게요. 신박한 방법, 신박한 유튜브 하는 방법. 자, 에너지 채우고 왔고요, 여러분. 마저 잘라보겠습니다. 한 10개 정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자르려다가 만 거 있잖아요. 그냥 잘라주겠습니다. 이거는 엽서처럼 네모나게만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의 다꾸존의 환경을 계속 바꾸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내가 쓰기 좋게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걸 좋아하는 건데 또 요거 찍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뒤집었습니다. 책장에 뭐 손 잘 가는 거 그러니까 막 바꿔봐야 바인더 순서 바꾸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트롤리도 막 순서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이 은근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만족스럽게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책장 이런 거 바꾸는 거는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 이제 환경이 바뀐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다꾸가 아니고 공부하기 싫을 때 문구 같은 거 있죠. 볼펜 이런 거 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쿠아이콩 작가님 제품이고요.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다 잘라주는 게 좋을까? 일단 역시나 이거 테두리부터 잘라줍니다. 여기는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칼선이 대놓고 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대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걸로도 다꾸해야지, 이걸로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꾸하고 싶은 종류가 또 많아졌어요. 이 정리를 요즘에 조금 자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달 반씩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정리를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스티커 이외에도 다 구할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 진짜 입절스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들고 있어요. 내년 26년 스티커 구매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무지성으로 사지 말기, 그 다음에 이제 큰 구매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만 하기가 목표거든요. 최종 목표가 바인더 있는 거 3분의 1 정도는 쓰기이기 때문에 막 신상에 눈이 돌아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런 뭐 미친 듯이 사고 이런 거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패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드에 뜨니까 그걸 보고 있거든요.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막 겨울 이런 거. 근데 눈 감고 안 보고 있습니다. 딱 감고. 그래서 인스타를 좀 덜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이 사놓고. 근데 사놓고 쓰지도 않았으면서 이걸 또 사고 싶니? 내 자신아? 이러면서 세뇌하는 중. 짠! 이렇게 잘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크래커드 크랩 작가님 건데 이 무드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이 납이랑. 근데 이 인물을 제가 쓸지 모르겠어요. 잘라놓으면 일단 쓰려나요? 이 사실 여기보다는 이 밑에 이 부분이 좋은 거거든요. 일단 잘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옆부분은 또 모주지로 만들어 놓을 거 제가 자를 거기 때문에 어설프지만 이렇게 잘라 놓고요. 와 이거 난이도 진짜 헬인데? 화이팅! 약간 러프하게 자르겠습니다 이거. 약간 지치니까 드러나는 그룹 위의 가위질 실력. 진짜 세심하게 자르시는 분 아니면 이제 가위질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얘도 하필 가위를 들고 있어. 그분께 막 그런 분들께 맡기고 싶달까. 이제 이거 올해 잘랐으니까 또 페어 갔다가 뭐 봉투 모으고 그러면 또 2년 정도 모아야 하거든요. 2년 뒤에 이 컨텐츠는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페어에서 큰 구매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바인더가 진짜 얇아져서 와, 저 여러분 스티커 진짜 많이 썼어요. 하게 되는 날 진짜 자랑하고 싶어, 진짜로. 근데 이 작가님들께서 나눠주는 봉투 있잖아요. 이것 자체도 질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엄청 땅땅한 게 있고 아니면 약간 흐물텅거리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름 있습니다. 그 다음 쿠만만. 이거는 너무 자르기 쉽겠다, 그죠? 이제 앞으로 보이는 거는 약간 러프하게 자를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어. 근데 사실 약간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인데 제가 맨날 늦게 자다가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너무 졸린 거예요. 한 10시쯤부터. 저녁 먹고 버티다가 1시 반쯤 자려고 누웠거든요. 일단 가위를 교체를 했고요. 아무튼 1시 반쯤 누웠는데 저희 집 고양이들이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잠귀가 정말 예민해가지고 고양이들이 새벽에 왕 울거나 지들끼리 싸운다고 푸다다닥 대는 소리 때문에도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마개를 항상 하고 자는데 제가 눕자마자 1시 반쯤에 눕자마자 왕왕왕 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자려고 한 1시간 정도 버틴겨 봤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서 그 잠의 끝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수면의 문을 두드렸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지금 빽 해서 새벽에 잠이 또 깨버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완전히 깼다 이건 아닌데 그냥 잠을 못 자고 시간을 이렇게 보낼 바에는 일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누워서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말이에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또 포랑 요것만 잘라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쁘니까
다 따딱 빼고 요렇게 침대 빼고 요렇게 모르겠다. 일단 잘라볼게요. 작은 가위 쓰다가 왜 바꿨냐면 가위가 작으니까 이 종이가 부딪혀서 그 빠시락빠시락 소리가 굉장히 안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리를 들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오래됐지만 이게 더 훨씬 가위가 좋아요. 도대체 어디서 산 건지 이런 요물 가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주토피아 생각나기도 하네요. 저는 아직 주토피아 2를 안 봤는데 본 사람들마다 다 끙끙 앓고 계시던데 빨리 사겨 너네 뭐 이러면서 제가 20대 때 전주에 살았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토피아 1이 나와서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혼자 보러 간 게 주토피아였거든요. 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을 본 게 성인이 되고 아주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영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나온 게 신기해요. 그때도 막 팬분들께서 막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막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국 이기라는 결실을 맺네요. 아 이거 너무 안 예쁘다. 그냥 잘라줄게요. 머리카락 자르기 싫어서 이 분까지 살리려고 했던 거 결코 아닙니다. 너무 예뻐. 로튼 캔들. 이거는 푸박처럼 닫고 할 거여가지고 이대로 네모나게 잘라줍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요렇게 깔끔한 작가님 최고. 물고기 가차없이 자른다. 이런 풀 가차없이 잘라. 밑에도 살짝 짧게 해서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엽서 그 자체다. 그다음에 이거는 포랑 작가님이랑 쪼꼬지 작가님 콜라보 하신 건데 와우. 잘라보겠습니다. 커서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팩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땅땅하거든요. 자른 다음에 쓸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반갈죽이라고 하던데. 반갈죽 하겠습니다. 죽까지 붙이는 거 봤나? 반으로 가른다 해서 반갈인 건 알거든요. 죽은 뭐지? 반으로 갈라서 죽인다. 두꺼운 걸 죽인다. 그래서 반갈죽인가? 미안합니다. 체력 키우고 다시 올게요 했는데 체력을 못 키우고 와가지고 헛소리 장면. 제가 약간 피곤하면 헛소리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약간 아프고 힘들 때 글 같은 거 쓰잖아요. 일기 말고 일적인 거나 이런 거. 그러면 진짜 잘 써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레포트 써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과 대표 말고 단과 회장 같은 거 선출할 때 그냥 한 번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반장 뽑는 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책임감도 별로 없고 그런 걸 중대사를 맡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왔는데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냥 해봤어요. 그냥 참여를 해봤는데 정견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견 발표를 하는 바로 직전에 썼거든요, 제가. 하루 전날.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열이 막 38.5도까지 올라갔었던. 근데 너무 새벽이라 또 병원은 갈 수 없고 근데 또 대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그 응급실 비용 너무 아깝고 그래서 참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게 글이 진짜 잘 쓰였나 봐요. 후루룩 뚝딱 해서 1시간 정도 만에 썼었단 말이죠. 그 정견 발표를. 그리고 다음날 제가 쓴 정견 발표를 하는데 반응이 진짜 미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 막 다 호. 그래서 정견 발표를 잘 쓴 덕분에 잘 썼다기보다 약간 웃기게 썼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데 또 지금 쓰라면 절대 못 써. 아무튼 막 약간 웃기게 그거를 했더니
결국 뽑혀버렸다.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그런 대표의 일? 그러니까 꼭대기에 서서 누군가를 대표하는 일을 대학생 때 처음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엄청 많이 울고 1년 동안 고생을 지지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문 비슷한 것 좀 써야 하잖아요. 결제도 맡아야 되고 그런 것도 써보고 남들 앞에서 대표해서 얘기 같은 것도 해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게 저를 중학교 때부터 괴롭혔던 1인이 있었거든요. 정말 심하게 괴롭혔어요. 제가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싫어했거든요. 싫어했다기보단 약간 무서워했다? 그래서 걔가 100m 저기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면 막 벌벌 떨면서 숨고 막 이랬었을 정도로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걔가 같은 대학교가 된 거예요. 진짜. 미쳐버려. 근데 이제 걔는 대학교에 와서도 아직까지 고등학교 일진놀이 하듯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저 보면 이리 와봐 해가지고 괜히 말 걸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괴롭히진 않았고. 근데 저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대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를. 진짜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그 과 이제 대표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회의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회의를 하고 뭐 어떤 무슨 과 입장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과 지휘를 해야 해서 제가 막 단상에 올라가서 교수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 과가 입장을 하는 거야. 그때 딱. 근데 그 순간 나는 이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인기피증? 걔가 무서웠던 거? 뭐 이런 거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단상 위에서 그 과 대표의 과잠 같은 거를 입고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모습으로 막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상 위에서. 근데 걔는 그 밑에서 무슨 과 입장에서 입장을 하는데 옷도 진짜 막 체육대회랑 어울리지 않게 입고 아주 진한 화장에 막 뭐 뭔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5초 정도 눈이 마주치고 서로 딱 눈을 피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걔가 저를 안 괴롭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감히 추측하건데 걔도 느낀 게 아닐까요? 본인이 쪽팔렸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제가 다르구나 라는 모습을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된 적이 있었다. 저의 학창 시절의 추억 일부를 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좀 인간관계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20대이신 분들, 이제 저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어리신 분들, 그런 분들 걱정을 할 것이 1도 없다. 하덜덜 말아라. 네, 그런 말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당당한 여성이 되었어요. 성격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 대인기피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소심했거든요. 대인기피증이 아니었더라도. 근데 그 체육대회, 대학교 때 체육대회 단상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는 그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게 됐고 제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love myself, love yourself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뻔한 말인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안 돼. 이건 이렇게 자르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엽서덕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쁘겠어, 이거.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자를 건데 이건 제가 엽서덕구를 할 때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대로 남겨둘 거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스닙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스닙 패티 스닙 제품이고요. 여기 예전에 서퍼터즈 했었었는데 요거 자르겠습니다. 요런 것도 자르면 되기는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것만. 여기 스닙 패티 작가님은 형광, 엄청 진한 형광의 스티커를 내시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아갖고 보니까 여기가 또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어진 걸 잘 잘라야겠다. 이거를 아무래도 자르는 게 낫겠지? 이렇게. 이거는 테두리가 오히려 이렇게 좀 컬러풀하잖아요. 한 색깔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또 이것만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 가위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설레고 있다. 제가 좋자고 시작한 건데 왜인지 약간 힘들었나 봐요. 지금 행복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마지막인데 엄청 고난이도다. 이 뾰족뾰족한 거 그냥 이렇게 자르겠어. 샥. 예쁘죠, 여러분? 찐막. 옛날 롤리팝 하던 2NE1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무릎까지 올라오는 신발. 하이테크였나? 뭐였지? 하이테크는 볼펜이고. 하이바? 뭔지 아시죠? 약간 요런 신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그거 생각나요. 지드래곤이 유행시켰던. 여름 될 때마다 그런 말을 항상 했었는데요. 지드래곤이 제발 양산을 유행시켜주면 좋겠다. 근데 유행이 아니어도 쓰고 다니기는 한데 약간 어렸을 때는 그게 간지가 안 나 보여가지고 창피한 거예요. 창피할 것도 많았어, 진짜. 멋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지드래곤이 양산 한번 써주면 내가 창피해하지 않고 양산을 쓰고 다닐 텐데 지드래곤은 양산 안 쓰나? 이러면서 항상 지드래곤이 양산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 기웃기웃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짠! 다 됐고요, 여러분. 박수.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이렇게 처박아두지 않고 열심히 쓸 거예요, 저. 다이소에서 산 그 스티커 보관함? 그거 큰 사이즈거든요? 딱이다, 딱. 이것도 애매한데? no, 안 돼. 어떻게든 꾸겨라도 넣겠어. 안 돼, 발 덜렁. 접어. 와, 이것도 사이즈 딱 들어갔다. 짠. 이 발 친구까지 잘 넣어줬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와, 이번 영상도 간단하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약간 새로운 컨텐츠 같은 걸 좀 해봤습니다. 엽서도 셀프로 만들어보고 마트도 말아봤는데 제 수다가 부디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진짜로 다큐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